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코인 레시피 로우입니다. 2022년 10월 11일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은 큰 변화가 없는데 알트코인들이 눌림이 좀 나왔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막 공격적인 매수나 뭐 이런 매도 이런 대응을 하기보다는 변곡일에는 내가 물량이 있다면 있는 걸로 일단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방향이 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눌림이 나오더라도 나오고 나서의 좀 매수가 괜찮을 것 같고, 또 상승을 하더라도 이게 진짜 상승인지 흔들기인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지켜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변곡일을 기준으로 해서 알트코인들이 눌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비트코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제 오늘 이제 캔들이 생기겠죠. 9시가 되면. 지금 8시 42분인데 9시가 되면 캔들이 생기고, 이 캔들이 이 중시가 위에서 생기지 못하고 이 지금 밑에 박스 단에 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캔들이 생성됨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생길 건데,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은 지금 보시면 파동이 매끄럽진 않아요. 뭐 상승에 대한 매끄럽진 않기 때문에 뾰족하게 올라가는 뭐 요런 경우의 수가 아니라면 오늘 변동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그 오늘 변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박스가 하나 다시 새로 생기잖아요. 이게 올해 12월 7일까지의 박스인데, 이 박스 안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동도 이렇게 돌아주면서,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딜레이가 좀 된다.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시장이 올라가질 않는데 제가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물하시는 분 기준으로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내가 만약에 좀 현금이 좀 있으면, 그래, 시간을 좀 걸린 만큼 매수도 그렇게 시간을 좀 걸려서 천천히 느긋하게 해야겠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기점으로 뭔가 좀 방향성이 나온다, 그럼 그 방향성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변곡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이 생기면 그 생기는 방향에서 그 다음 패턴을 보고, 뭐 이런 평행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올라갔을 때 이렇게 내려와서 이 삼각수렴을 돌파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패턴의 방향성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 다음 변곡이 11월 9일과 12월 7일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4시간 봉인데, 4시간 봉으로 이렇게 삼각수렴을 그렸을 때 지금은 이 작은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눌리는 과정이고, 이 눌리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2,770만 원을 에서 75만 원을 2,750만 원, 2,770만 원에서 2,750만 원을 지금 밑으로 하회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눌림을 한번 더 주고 2,620만 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오늘을 좀 지켜보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하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요 자리에서 770원 부근인데 쌍봉을 충분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100% 다 들고 있는 것은 좀 위험성 있는 투자다. 내가 올라갈 걸 기대하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할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 기계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정리가, 뭐 전부 다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습관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나중에 이게 숙달이 되면 이런 자리에서는 쌍봉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비중을 좀 올려서 뭐 50% 정리해 볼까, 70% 정리해 볼까,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가 쌓이면서 내가 투자하는데 내공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이 자리에서는 쌍봉을 맞을 수도 있구나,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평양 채널을 이렇게 그려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이오스는
제가 어저께 이제 어제 말씀드릴 때 원래 보통 1,500원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1,470원 요 레인지까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평행채널 하단이 조금 남아서였어요. 지금 1,480원까지 내려왔는데 하단이 좀 남아있긴 한데 얘는 지금 거래량이 아예 없잖아요. 이 눌리는 것도 지금 거래량 보시면 거의 없이 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흔드는 부분, 내가 만약에 지금 뭐 물려 있다 이오스에 내가 들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눌리는 부분 그냥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시면 얘는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없어도 이렇게 툭툭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여기서 마이너스 5%, 4%더 신경 쓰기보다는 얘는 좀 지켜보자. 양봉이 나와서 다시금 이 이오스의 패턴을 다시 잡아줄 때까지, 바닥을 잡아줄 때까지 얘는 좀 기다리자.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눌리는 걸 봤을 때는 얘 지금 7% 이렇게 눌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눌리는데 거래량도 없는 거 보니까 얘는 그냥 좀 쉽게 흔들리는 지금 가격 레인지가,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없는 거죠. 좀 개미들이 좀 투자 심리가 없고 기존에 이제 들고 계신 분들만 좀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 거래대금 순위에서도 많이 내려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기다리다 보면 세력들이 다시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패턴을. 그래서 얘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예, 좀 시간을 좀 기다려 보자. 그리고 갑자기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면 또 이렇게 더 심리를 위축시키고 흔들었던 코인은 더 빠르게 상승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기다리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설명드렸던 코인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리플은 말씀드렸고, 이더리움 클래식,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그 가격 레인지 말씀드릴 때 얘는 39,000원에 있었는데 얘는 뭐 짧게 보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36,000원까지 갈 수 있고 얘는 이 중간에서 매수하는 게 아닌 36,000원부터 31,000원까지 레인지로 넓게 열어서 매수를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들다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이죠. 이 9일의 패턴을 이 안에서 박스에서 좀 만들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31,000원을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레인지에서 박스를 만들고 다시금 뭐 상승 모멘텀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매수를 한다면 내가 1차적으로는 31,000원까지 열어두고 뭐 9일이니까 9일에 나눠서 조금씩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도지는 요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88원이 깨지면 그 다음 매수 레인지는 85원이다. 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딱 오늘 85원까지 찍었었는데 이 도지 같은 경우에는 88원에서 85원까지의 레인지가 좀 비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선 분할 매수가 아닌 85원 부근에 왔을 때 매수를 하자. 85원부터 80원까지는 좀 매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도지는 역시나 꾸준히 하루하루 모아가시면 얘는 또 그때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이 코인의 지금 방향성이나 이런 만들어지는 느낌을 봤을 때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길게 보고,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막 산파를 빠르게 주고 막 그런 이제 역동적인 모습보다는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길게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럴 때는 현물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알트코인들 순환매 같은 거 돌아가면서 그런 걸 먹는 거 아니란 지금은 좀 기다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간 조정을 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플로우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 이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밑에 2150원에서 2050원 레인지가 있지만 그 중간에 2280원 부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2280원 부근도 매수 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2280원 70원 왔다 갔다 하는데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매수 라인이긴 하지만 이게 좀 이렇게 급하게 밑에 레인지를 바로 찍어버리면 반등이 좀 세게 나오지 않는다면 반등이 이렇게 나다가 그 밑에 단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밑에 단까지 다 왔어요. 뭐 이제 남아봤자 10원, 15원 남아 있는데 레인지가.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1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이 2파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0.7 레인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바로 이 385 돌파가 아닌 얘는 좀 이렇게 흔들다가 여기 레인지 중심값에서 또 개결되다가 올라가는 좀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은 좀 지켜보는 구간이 맞는 것 같다.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플로우를 만약에 사고 싶다 그러면 지금이 뭐 1차적으로 내 CD 한 5% 정도 한번 살짝 담아볼 만한,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내려오면서 지금 이렇게 레인지를 하나를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얘는 솔라나는 이렇게 크게 차트를 보면 많이 움직인 것 같지 않지만 작은 봉으로 봤을 때는 좀 역동적인 모습이 보였고, 얘는 46,000원 이 1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 밑에 레인지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얘는 아직 46,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죠. 예, 눌림도 크지 않고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늘이 변곡일이기 때문에 좀 오늘은 지켜보고 오늘 내일 나오는 걸 보고 예, 변동성을 방향이 나오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좀 다시금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방향성을 보고 다시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바닥을 잡는 과정과 기간 조정하는 기간에는 정말 좀 세력과의 싸움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좀 기간이 좀 딜레이가 되고 했을 때는 일단은 조금 변곡점을 일단 지켜보고 제가 내일 또 오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